최근에 좀 많이들 드세요. 저도 자식으로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성분이 뭔지 모르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유통이 좋은지, 먹을 때 안전한지도 검증이 안 된 거를 누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신부전 환자한테 투여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부전 환자가 영양제 맞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부전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에 보통 해당이 되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몸도 쇠약하시고 외부 활동도 잘 못하시고 하다 보면 자녀분 입장에서는 잘 먹게 해드리고 싶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표적인 영양제인데 맞아도 좋으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심장TV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추천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부전이란 질병이 자주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라고 질문을 먼저 시작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부전 말 그대로 심장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 심장의 1번 기능은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날라주도록 펌프를 해주는 겁니다. 펌프가 작동을 중단하면 물이 흘러가지 않고 혈액이 중단되기 때문에 세포가 작동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동차의 예를 들면 엔진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힘을 발생하고 바퀴를 굴려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비유를 드리자면 중형차가 되면 요즘은 이제 1800cc 정도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엔진을 빼내고 소형차 엔진을 집어넣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엔진 힘이 이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죠. 평지는 천천히 굴러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 낮은 언덕이라도 나오게 되면 아예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서버리거나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볼 수도 있죠. 신부전도 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답답한 증상에서부터 예전과 달리 뭐 잘 가던데도 잘 못 가는, 힘들어진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밤에 숨이 차서 눕지도 못하고 안정시에도 숨이 차는 경우, 몸이 붓고 눕게만은 숨차고 기침이 나서 일어나 앉아서 밤을 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부전 증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이제 주요 장기들이 뇌, 폐, 콩팥,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사망할 수 있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증상의 악화가 천천히 나빠지면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는 돌연사가 발생하는 위험도 중에 제일 높은 게 신부전이 됩니다. 신부전이 위험한 병인가요? 라고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위험하죠. 보통은 나이 드시면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미국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45세 성인 중에서 남은 수명 기간 중에 신부전에 발생할 위험도가 얼마인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했던 연구가 있는데 25%입니다. 즉 45세 성인의 4분의 1은 신부전으로 진단돼서 치료를 받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 20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신부전 환자가 3배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 유병률이 2.58% 정도고요. 추정하면 약 133만 명입니다. 여기는 치료를 받고 병원을 다니는 분이 포함되어 있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 진단받지 않은 분을 생각한다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60대는 4.7%, 70대가 되면 10.6%, 80대가 되면 18.6%입니다. 70대에 있는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 한 분은 신부전이고 80대가 되면 5명이 1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0대가 미만인 환자는 얼마나 되냐? 역시 2에서 3% 정도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율이 되는 거죠. 매년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별로 투표를 하는데 암 환자 사망률이 맨날 1등이죠. 한 150명, 10만 명당. 그 외에 이제 80명, 90명 정도 되는 게 이제 순환기 질환인데 여기서 허점이 있어요. 암에는 모든 암을 다 포함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머리칼 빼놓고 다 암이 생기는데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부전 환자들은 증상이 있어서 입원했던 환자를 예를 들어보면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유방암보다 낮은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의 경우는 오히려 암보다 위험하고 생존율이 나쁜 질환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전 걸리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약물의 발전, 여러 가지 치료 시스템
기술, 기구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대상으로 해서 신부전 환자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경우도 이제는 5년 생존율이 66%까지 증가했습니다.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가 신부전 환자입니다. 근데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 자녀분 입장에서는 신부전 환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해서 영양제를 마치고 싶은데 뭔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양제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링거 같은 수액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입원 환자 중에서 환자가 입으로 식사를 못하는 상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수액을 투여하지 않으면 환자가 계속 굶은 상태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영양수액제를 투여해서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약을 쓰게 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사, 최근에 제 환자를 보면 입맛이 없으시니까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랑 드세요. 젓갈. 그런 분들은 이제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체중도 줄고 점점 더 근육이 빠지면서 쇠약해지고, 지내시다가 갑작스러운 감염병, 예를 들면 독감이 돈다거나 시점에서 간단한 감기라도 노인에서 감염증은 심각한 위험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탈수가 될 만한 상황들, 설사가 지속되면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부전 환자라도 일시적으로 영양 공급을 통해서 기온을 북돋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너무 염분이 많은 수액제를 투여하면 신부전 환자에서는 또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콩팥이 안 좋은 분한테 여러 가지 무기질이 많은 걸 투여하게 되면 또 신장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심장이 정상적이라면 이걸 감당을 하는데, 신부전 환자에서는 이런 늘어난 체액량을 적절히 심장 앞으로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뒤로 물이 밀리는데, 심장 뒤에 있는 데가 폐입니다. 폐 부종, 환자가 숨이 차고 목수가 차고 다리가 붓는 상황이 오게 돼서 신부전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부전 환자들한테 입원하고 퇴원하시거나 외래에서 지원받는 분한테는 염분이 낮은 식사를 하시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국물이 있는 음식을 좀 피해라. 식사는 젓가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건더기만 드세요. 젓갈류는 과다로 섭취하지 마시고 피하세요. 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보험이 안 되면은 금액도 꽤 아마 이제 지불하실 건데,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다가 소고기 안심 좋은 거 사셔서 한 조각 구워 드시는 게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 성분을 더 보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영양수액제 비슷하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진통소염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 중장년층에서 여러 가지 골 또는 근육 질환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진통 효과 플러스 소염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드시면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심지어 관절 붓는 것도 많이 좋아지지만,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나트륨을 저류시킵니다. 몸 밖으로 빼내가는 상황을 막아주죠. 역시나 그렇게 되면 또 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역시나 이것도 염분을 몸에 끌어들이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서 보통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용량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하게 되는데, 최근에 흑염소즙을 좀 많이들 드세요. 성분을 잘 모르는 거를 많이 드시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이 악화되거나 또는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서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흑염소즙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아서 단백질, 지질 부분이 포함될 텐데, 영양식품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해가 되고, 특히나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면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약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몸에 건강해지고 하려고 먹었는데 몸을 더 나쁘게 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부탁 하나 드리는 거는, 치료하시고 계시는 신부전 담당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신부전 환자한테서 영양수액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 맞을 때마다 매번 전문의한테 의견을 들을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가서 나 힘이 없는데 영양제 놓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기 전에 내가 신부전 환자서 내가 약을 먹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은 마트에서 파는 어떤 종류도 뒤에 보면 영양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단백질이 얼마, 탄수화물이 얼마, 지질이 얼마, 무기질.
칼로리 얼마를 표시를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내가 먹어도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데, 소위 말하는 흑염소나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 특히나 원료도 의심스럽고 제조 과정이 정말로 무균적으로 될지도 모르는, 뒤에 심지어 어느 표시도 안 돼 있는 거를 건강하지도 않은, 특히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한테 누구한테 좋다고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불효에 가까운 행동이 아닐까 말하고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인데 우혈성 신부전 환자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회복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젊은 신부전이다. 젊은 신부전 중에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갑상선 질환, 고혈압 질환 같이 유발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갑상선 치료 잘하고 혈압 조절하면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젊으신 경우라면 유전적인 혹시 이유 때문에 섞여 있는 경우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희망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유전자 때문에 생긴 심근증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10년 기본적인 치료 잘 받으시고 의학적 발전을 좀 기대해 보시겠지만, 유전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심장 치료를 하게 되면 30-40% 정도 환자는 거의 정상까지도 돌아오시는 상황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하지 않고 고정될 수도 있고, 그걸 좀 같이 알려주시면 더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부전 4년차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고 힘들어하면 주변에서는 체력을 키우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신부전 환자가 뭐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래서 체력을 키우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인가요? 적절한 규모 운동, 예를 들면 가볍게 숨이 찬 정도의 운동은 항상 권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교감신경계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신부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치료로 돼 있고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신부전이 예후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해서는 아직 결론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을 신부전 환자한테서 먼저 권고하진 않아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부정맥이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등장성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 말하는 것들을 보통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5년 전 회사 건강검진 결과표에 신부전과 빈맥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매년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견이 없었다. 이게 자연 완치된 경우인 건지, 아니면 신부전과 빈맥이 발견된 게 검사 오류인 건지? 신부전이나 빈맥이라는 걸 검진해서 나오셨다 그러면 신비대 자체가 있는 경우는 신부전에 연결되기 때문에 신부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라 라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빈맥이라는 거는 안정시의 맥박수가 100번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검진을 하기로 보통 가면 일단 긴장이 돼요. 긴장 상태에서 당연히 맥박수가 올라서 만약에 심박 맥수가 101회만 돼도 빈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는 심장에 지속적으로 신비대도 없었고 빈맥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부전이 치료된 게 아니라 그런 이상 소견을 어떤 특정 질환과 관련돼서 언급을 한 거지, 신부전 환자가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검진 잘 받으시고 증상이 생기면 한 번쯤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양제에 관련된 부분이 왔는데요. 아까 흑염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건강식품류도 다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심장약 하나를 환자한테 쓰려면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약을 선택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자식으로서 단순하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성분이 뭔지 모르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유통이 좋은지 먹을 때 안전한지도 검증이 안 된 거를 누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신부전 환자한테 투여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